이번 선거 결과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광역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광역의회도 비례대표 3석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단체장 중에는 연임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새롭게 민선 8기를 이끌어갈 당선인도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할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당선인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할 당선인들에게 지역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북 상주와 문경 그리고 울진까지 확산하면서 경북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보수의 텃받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광역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광역의회도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의 민심은 역시나 보수였습니다. 대구 경북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구 33곳 가운데 3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곳의 후보를 냈지만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고 나머지 3곳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역의회도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 대구 경북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14석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3석을 건지는 데 그쳤습니다. 기초의회도 전체 409석 가운데 56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공천이 그런 당선이라는 예측을 역시 벗어나지 않았고 그 등식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보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 도지사 선거에 임미애 후보, 민주당 후보가 22% 득표를 했다는 것. 그리고 또 기초의회의 경우, 예를 들어 안동시 의회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3명, 그리고 비례 1명, 4명 정도 이렇게 배출했다는 것은 어쨌든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대구 경북은 특정 정당의 깃발을 내세우면 누가 나와도 당선되는 구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정치적 다양성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달 뒤 출범할 민선 8기에서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은 상당 부분 유지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1호 공약은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 일대 동촌 지역 개발입니다. 홍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인천공항 대비 물류 여객 수송량 30%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약에는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더뎠던 동촌 지역을 본격 개발하겠다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인은 가장 먼저 대구공항 이전 이후 후적지에 스마트 융복한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교육환경 조성, 특히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일대에 신설될 고등학교의 조기 이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의 1호 공약은 반값 수돗물 공급입니다. 안동댐을 피해의 산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먹는 물 산업 육성 등으로 반값 수돗물을 공급해 지역민에게 이익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안동과 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경계 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인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경제, 청렴 예산 1등 행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일사천리 기업실을 신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음을 약속했습니다. 신현국 문경시장 당선인의 1, 2호 공약은 한국체육대학과 숭실대학교 문경 캠퍼스 유치입니다. 문경은 한때 16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행정인구 7만을 겨우 넘는 도시가 돼버렸기에 지역 인구 유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은 대구도시철도 1, 2호선을 진량까지 연장하고 3호선도 11km 연장해 양 도시 간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와촌, 하양, 남천 등을 잇는 고속화도로를 만들어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하수 청도군수 당선인은 농업과 정주 여건을 앞세웠습니다. 농업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시니어 농업 경영인 육성, 영구 임대 아파트 확대, 치매 예방과 치료 전문 특화 마을 조성 등의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국 봉화군수 당선인은 5대 공약 중 4개가 농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 영농 체계를 구축하고 웹드라마,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봉화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선 7기 광역시 기초지자체별 공약 이행 완료율은 전국 평균 79.71%입니다. 대구는 69.12%로 광역시 단위에서 꼴찌였습니다. 광역도 기초지자체별 공약 이행 완료율은 68.79%인데 경북이 64.86%로 58.96%를 기록한 충북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7월에 출범하는 민선 8기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 것인지 유권자의 계속된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가 오는 7일 출범합니다.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은 동구 대구 테크노파크 건물로 결정됐으며 출범식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인수위는 이상길 전 대구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관계와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일 대구 경북 지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에 대해 당선증이 전달된 데 이어 3일에는 각 기초선관위별로도 당선증 교부식이 열렸습니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4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열어 윤석준 동구청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 중 꾸려질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북에서도 기초단체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주시 선관위는 3일 오후 2시 준하경 경주시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교부식에는 경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선인들도 참석해 당선증을 수령했습니다.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신현국 문경시장 당선인 등 이번 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선자들에게는 어떤 바람이 있는지 서희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50.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다 보니까 올해 봄 대선보다는 확실히 관심도가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거 참관인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노인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만 많이 오시더라고요. 투표에 대한 피로감이 좀 계신 것도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열심히 했지만 대선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반성이 없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그래서 그렇게 투표가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은 대통령이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별로만 관심이 적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에서 조금 이제 정치에 좀 지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로감을 느껴서 이번에 조금 투표를 한번 쉬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되게 공약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당선되셨으니까 그거도 확실하게 공약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발 확률도 낮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방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좀 잘해주면 좋지요. 그걸 바라지요. 중앙정부에 협조를 하면 물가고 뭐 조금 잡을 수 아니겠습니까? 당이 막 서로 싸우고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는 수가 들어있죠. 이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게 말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그걸 보이래. 뭐든지 약속시키는 사람이 제일이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해주셨던 그런 공약들을 조금 국민 정서에 맞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육아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민이 가장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건 돈이겠죠. 정책 부분에서 그런 지원금들이 이제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지역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 이제는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행동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대구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31석, 민주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시 의회 지역구 29곳 중 20곳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무투표 당선됐으며 나머지 9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이 2석, 민주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56석, 더불어민주당이 2석, 무소속이 3석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북경찰은 적발된 선거사범 154명 중 132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선거사범의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관련이 43명, 선거폭력 1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선거사범 30명 중 1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오는 12월 1일 만료됩니다. 3일 오전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에 큰 불길이 겨우 잡혔습니다. 무려 나흘 만인데요. 최근 20년간 살펴보면 올해 산불 발생 기간이 예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에는 산불 위험도가 다른 해보다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밀양 부북면에서 발생한 산불. 나흘 만인 3일 오전 겨우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피해 면적만 763헥타르, 축구장 약 1,100개 규모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 현장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더미가 많은 데다 임도가 없어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은 3일 오후 강풍이 예보된 만큼 헬기 20대를 동원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현충일까지 큰 비 소식이 없습니다.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산불 비상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986년 산불 통계를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5월 말에 대형 산불이 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원인 중 하나는 건조한 날씨입니다. 지난 5월 경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3.7mm. 같은 기간 예년 누적 강수량은 137.8mm로 올해는 거의 비가 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봄에서 이제 여름철로 가면서 강수량도 늘고 건조일수도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기후변화 때문에 건조일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시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림청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